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 선생입니다.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지난주 8월 10일에 됐었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냐, 매도해야 하나 검색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경고 지정이 정확히 뭔지, 과거에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지금 스쿱에서 외국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3연휴일 동안 중요했던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투자 경고 종목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를 때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3단계 조치를 취합니다. 주의, 경고, 위험 이 순서고요. 지금 대한광통신은 그 중간 단계인 경고입니다. 경고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용거래, 즉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사는 방식과 상론 같은 대출 매매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던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으니 좀 빠지겠다는 심리가 생기겠죠. 그게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나 주가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8월 10일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소폭 조정이 받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런데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봐야 하는데 투자 경고는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사의 횡령이 났다거나 실적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가가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래소의 자동 조치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위로 많이 간 종목에 경고하는 거죠. 공시 내용 보시면 최초 판단일이 8월 25일로 나와 있죠. 이게 8월 25일까지 주가가 절대 못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8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제 여부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경고 지정 중에도 주가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는 있고요. 대한광통신은 이미 올해 5월 12일에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가 5월 27일 날 해제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0일 고점 찍고 경고 먹고 주가가 잠깐 조정받았다가 해제되기 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27일이고요. 경고 지정이 상승의 끝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경고 지정으로 신용 대출 매매가 막히면서 단기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효과를 줄 겁니다. 그 억눌린 구간에서 중장기 자금들은 조용히 물량을 받아가는 패턴이 생기겠죠. 남들 모르는 소리에 그저 공포에 매도해 버리시면 난 경고 지정 풀린 이후에 여기서 다시 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풀린 날 갑자기 또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요. 그땐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궁금하셨던 내용 간략히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주말간 나온 중요한 뉴스들 다뤄볼 건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 댓글에 공포 매도하지 말고 5월 고점 3만원 다시 간다는 의미로 댓글에 대한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굵직한 기사 2개가 나왔었잖아요. 제목은 AI 인프라 다음 격정지는 광통신이다. 기사 핵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건데 AI 데이터 센터는 수천에서 수만 개 이르는 GPU 및 가속기가 하나의 병렬 시스템으로 구성돼 작동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를 대량으로 확보하더라도 칩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거나 전력 소모가 극심해지면 전체 시스템 효율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구리 기반 전기 인터커넥트는 AI 데이터 센터의 대역폭이 확장됨에 따라 전력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시스템 규모가 확장될수록 배선 길이가 증가하면서 신호 감쇄를 겪고 있다. 이 문제 해법으로 부상한 게 바로 광통신이고요.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내 기업 중 대한광통신의 기초 소재인 광섬유부터 최종 제품은 광케이블까지 아우르는 수직 기혈화 체제를 완성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대한광통신을 평가했습니다. 핵심으로 한 줄 요약하자면 AI 산업의 병목이 반도체에서 이제 광통신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한광통신이 국내 수직 기혈화 유일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통신 강국 AI 핵심 프리폼 역량은 빈 껍데기입니다. 이것도 핵심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AI 서버는 기존 클라우드 서버보다 약 16배 많은 광섬유를 필요로 하며 글로벌 AI용 케이블 수요는 2029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을 전망이다. 수요 폭증에 힘입어 글로벌 광섬유 가격 지수 역시 24년 3월 78.6에서 26년 3월 263으로 급등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광섬유 제조원가의 60에서 70% 그리고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모재의 프리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0개사밖에 없는데 국내에서 프리폼을 자체 생산하는 기업은 대한광통신 1개사에 그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 구조가 지속이 된다면 급성장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해외 기업에 내주고 범용저가 경쟁에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시급하게 촉구했습니다. 프리폼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광섬유를 뽑아내는 유리 원재료입니다. 광섬유 한 가닥을 만들려면 이 프리폼을 엄청난 고온에서 녹여서 수십 킬로미터 길이로 뽑아내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게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설계가 필요한 기술이라서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 20개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코닝, 일본 스미토모 같은 곳들이 이 시장을 꽉 쥐고 있고 한국에선 대한광통신이 유일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광섬유 핵심 원재료 프리폼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은 대한광통신 단 1개사이며 국가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였습니다. 이 두 기사가 같은 날 나란히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이하인데 보고서와 기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주주님들이 수급 보시면서 항상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팔면 주가가 오르고 사면은 떨어질까?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은 14만 주 팔고 나갔죠. 반면 외국인은 20만 주 사갔고 기관은 소폭 24,000주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성급별 수급을 보시면 JP모건 서울이 17만 주, 그리고 모건 스탠리 15,000주, 골드만삭스 10,000주. 이렇게 외국인 IB 기업은 들어오고 개인은 빠져나가고, 왜 이렇게 되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오를 때는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패턴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글로벌 IB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주주님들은 팔면 그 낮아진 가격에서 얘네가 다시 매집해 나가는 거죠. JP모건, 모건 스탠리 같은 곳들은 개인들이 공포에 던지는 바로 그 자리가 제일 기다린 자리라는 겁니다. 연기금은 더 재밌어요. 연기금은 광통신주에 평소에 거의 관심을 안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8월 10일 경고 지정 터졌을 때 11만 주를 담아갔는데, 연기금은 중장기관점으로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자리를 저점으로 판단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예전 4월 차트와 지금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4월에 이동평균선에 부딪힐 때 던지셨던 분들 5월 고점 31,500원 눈물로 지켜봐야 했거나 이때 다시 들어가셨을 거예요. 지금 60일선 저항에 저희가 부딪힌다고 해서 매도 버튼에 손 올리신다면 제가 말릴 순 없지만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두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지가 코앞인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주주님들 대한강통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회사 펀더멘털은 국내 유일한 프리폼 자체 생산 기업이고 AI 인프라 핵심 소재 독점 포지션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 선생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결국에는 저희 대한강통신도 우상향할 거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해답은 아닙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줬을 땐 일부 비중 조절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지금처럼 사지 않으면 후회할 구간에선 수익 챙긴 돈으로 다시 매수해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주주님들의 장기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이거든요. 이 60일선 저항에서 그래서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본업하시면서 이걸 매 순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십니다. 왜냐? 분봉 보시면 하루의 주가는 보통 시초가에 결정이 되죠. 오르는 날에는 장 초반에만 훅 올랐다가 위에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떨어지는 날에는 처음에 내려가고 그 뒤에 박스권이 형성되고, 주주님들이 이제 회사나 집에서 업무 어느 정도 한다거나 밥 다 먹으시고 확인하시면 항상 또 왜 이래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뉴스 나오고 차트 열어보시면 이미 저점이든 고점이든 도착을 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화면에 제 휴대폰 번호 잠깐 띄워드릴 겁니다. 010-7636-7846이고요.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대안과 함께 평단가 보내주시면 지금 구간 대응 방법 바로 문자로 드릴 거고요. 아직 진입 전이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제가 보는 진입탑점 공유해드릴 겁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없습니다. 어떤 사이트 가입도 요구하지 않고요. 한번 받아보시고 이번 주 장 시작할 때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건 손해볼 거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진성 주주님들, 이번 주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는 장세에서도 30% 넘게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있었죠.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들 보통 세력의 주도하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임상실험에 성공했다거나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다 올라간 대형주를 잡아서 머리에서 다서 목에서 팔 것이 아니라 발목에서 다서 머리에서 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보여주는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을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 건데요. AI 인프라의 다음 격전지는 광통신이고 국내에서 프리폼을 자체 생산하는 기업은 대한광통신 단 한 개사라고 명시했습니다. 회사 펀더멘털은 지금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둘, 8월 10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주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 거래소가 자동으로 거는 조치고요.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광통신은 5월에도 경고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했었어요. 셋,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은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4월과 유사한 차트 패턴이 나오고 있는 지금 60일선 저항에서 매도 버튼에 손 올리시기 전에 주주님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대한광통신 진성 주주님들이시거나 제 구독자님들이실 거예요. 그분들만을 위한 선물도 뒤에 남겨놨으니까요. 시간 조금 더 내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